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원순열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그리고 순열의 수와 조합의 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러면 우리 오늘 시간에는 원순열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네, 원순열을 이해하고 원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옆에 보면은 한 가지 상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원순열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보고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지 먼저 탐구해 봄으로써 원순열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순열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4명이 하는 보드게임인데 이렇게 원탁에 둘러앉아서 보드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양옆의 사람은 동맹이고 자신과 마주편에 앉은 그 사람은 서로 경쟁자인 그런 관계에 있는 보드게임이라고 해요. 자, 이런 보드게임을 할 때 가장 맨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은 먼저 자리에 어떻게 앉을 것인지 정해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을 수 있는지, 이 가지수를 몇 개로 구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잘 생각해 봤나요?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대로 내가 여기 앉고 A와 B와 C가 이렇게 각자 앉아있는 그런 형태를 먼저 그려줬어요. 근데 선생님 한 가지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탁자가 있을 때 내가 여기 오른쪽에 앉아있고 A와 B와 C가 이렇게 자리에 있는 상태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기준점일 때 내가 한번 봤을 때 자, 건너편엔 누가 있죠? 건너편엔 여기 처음에 C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도 지금 건너편에 C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 오른쪽엔 누가 있죠? 오른쪽엔 A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은 똑같이 A가 내 오른쪽에 앉아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는 나머지 B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여기도 왼쪽에는 B가 앉아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 이런 배치에서 하는 보드게임과 이런 배치에서 하는 보드게임이 자리 배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자리 배치와 이 자리 배치는 보드게임을 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과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우를 같은 경우로 보겠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 네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탐구해 볼 건데 지금 보면은 나와 A, B, C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 세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은 너는 1번 자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2번, 3번, 4번 자리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1번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2번, 3번, 4번인데 자, 이렇게 각각 자리에마다 이 네 사람을 배치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이 네 자리에 순서를 매기는 네 사람을 순서를 매겨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4P4 따라서 4팩토리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4가지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2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돌려서 같은 것을 하나로 본다.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 경우에서 돌려서 몇 개가 중복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한 번 돌아서
여기 오른쪽으로 왔을 때 이 경우는 나 B, C, A라는 경우가 될 거고, 또 이제 한 번 더 갈 수 있겠죠? 한 번 더 갔을 때 내가 여기 아래쪽에 있고 B, C, A가 이렇게 오게 돼요. 자, 마지막 경우 이렇게 한 번 더 이동했을 때 내가 여기 있고 B, C, A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더 가면은 이 모습과 같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중복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복되는 거를 다 하나로 보기 위해서 우리 여기다가 4를 각각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4를 나눠줘서 우리가 처음 구하려고 했던 경우의 수는 총 6가지구나 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원순열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순열이 정확히 무엇이냐 한다면 원순열은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이라고 해요. 자, 다만 우리가 아까 줬던 조건과 마찬가지로 회전에서 같은 것은 하나의 것으로 볼 때 그것을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원형으로 서로 다른 6개의 의자를 배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5명의 사람이 원탁에 둘러앉는 것. 자, 이 두 가지 예시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예예요. 사람에서 의자로 바뀌었을 뿐이지 서로 다른이 들어가고 그리고 원형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돌렸을 때 같은 것은 하나의 것으로 본다. 이런 조건만 있으면 원순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개가 4개인 바람개비의 날개에 4가지 색을 칠할 때라고 했어요. 자, 바람개비를 보면은 바람개비가 이렇게 있을 때 4가지 색을 칠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날개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칠하는데 바람개비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돌려서 같으면은 하나의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4가지 색을 칠할 때 우리가 아까 4사람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와 같은 그런 경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순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다면 원순열의 수를 구할 수도 있어야겠죠. 자, 원순열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아까 4명이서 둘러앉는 경우를 구했던 방식과 굉장히 비슷해요. 자, 먼저 그러면 이제 4명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인 경우로 n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n명이 둘러앉는데 그런 자리가 이렇게 n개가 있을 거예요. n개가 이렇게 n번째 자리가 이렇게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리의 순서를 매겨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해서 여기 n번 자리까지 번호를 붙여줄 거예요. 자, n명이 이렇게 번호를 부여받는 그런 가지수는 n명이 1열로 나열되는 그런 가지수와 같기 때문에 총 n 팩토리얼 가지이다 라고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돌려서 같은 것은 하나의 것으로 본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이 1번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디에도 앉아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돌리면 여기 앉을 수 있고 또 돌려서 여기 3번 자리, 4번 자리 각각의 자리에 돌릴수록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n번 자리까지 총 n가지의 경우가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나눠주면 n분의 n 팩토리얼, 이것이 원순열의 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n 팩토리얼을 어떻게 했었죠? n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n과 n이 같이 있어서 얘네들은 서로 약분되고 n-1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한 수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는 n-1 팩토리얼 가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원순열의 수는 이렇게 각자의
자리를 배치할 수 있는 가지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를 수로 나눠줘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1 팩토리얼이라는 가지수까지 구해주면은 원순열의 수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 예제 보면서 이 원순열이 무엇인지 개념보다 확실히 잡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습지 예제 보면은 첫 번째 문제가 부모와 3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은 별다른 조건이 없이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아까 원순열의 수에다가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5-1 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서 4팩토리얼 계산하면 24가지가 나온다 라는 답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한 가지 조건이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서 보면은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합니다. 자, 5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예시를 들어보면은 여기 아버지가 앉아 있을 수 있겠고 여기 옆에 어머니가 앉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방식도 되고 아버지의 오른쪽에 어머니가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를 볼 때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이걸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차피 꼭 붙어 있을 거라서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해 줄 거예요. 자,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3명의 자녀들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디를 앉아도 상관없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다 묶어주겠습니다. 자, 한 사람 그룹,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총 4개의 그룹이 결국에 탁자에 둘러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4개의 그룹이 둘러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원순열의 수에 n에다가 4를 넣어서 4-1 팩토리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총 이 팩토리얼 가지가 더 추가로 발생하게 돼요. 매 경우마다 이 그룹이 서로 바뀔 수 있어서 2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1 팩토리얼에 아버지와 어머니 이 그룹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가지수 이 팩토리얼을 곱해주면은 총 이번 문제에 답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계산해 보면은 3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그래서 6 곱하기 2 해서 12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답을 써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라색 의자와 노란색 의자를 포함한 색이 서로 다른 6개의 의자를 원형으로 배열하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이번 문제도 역시 2가지의 문제가 섞여 있는데 자, 첫 번째는 6개의 의자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색이 서로 다른 6개의 의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원순열에 대입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6-1 팩토리얼 계산하면은 6 팩토리얼 해서 5 팩토리얼 계산하니까 120이다 라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을 보니까 2번에도 어떤 조건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라색 의자와 노란색 의자를 마주보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합니다. 원형으로 이렇게 배열할 때 총 6개의 의자를 이렇게 배열해야 돼요. 근데 이 조건에서 노란색 의자와 보라색 의자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네,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의자가 이렇게 6개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할 때 자, 여기 노란색 의자가 위치하게 되면 보라색 의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잘 찾아준 것처럼 보라색 의자는 노란색의 반대편에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점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차피 노란색 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보라색 의자가 어디 있는지 확실해지는데 보라색 의자를 굳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노란색 의자를 먼저 배치하면은 보라색 의자는 자동적으로 여기 오게 되고, 노란색 의자가 여기 있다면 보라색이 자동적으로 여기 오게 되니까 보라색은 우리가 아예 생각을 먼저 안 해봐도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보라색을 빼놓고 생각하면은 나머지는 5개의 의자가 남게 돼요. 5개의 의자를 먼저 배치한 다음에 노란색의 반대편에 보라색을 끼워 넣어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5개의 의자를 먼저 배치했다고 해요. 보라색을 빼고 5개의 의자를 배치했을 때 노란색 의자를 어디다 놔둘까요? 노란색 의자를 한번 여기에 놔볼까요? 그럼 보라색 의자는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네, 노란색의 반대편인 여기다가 보라색 의자를 슬그머니 끼워 넣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앉는데 노란색과 보라색 의자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르게 해석하면 이 보라색 의자는 신경 쓰지 말고 이 총 5개의 서로 다른 색을 갖는 의자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가지수는 몇 개일까요? 하는 문제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셀 수 있을까요? 5개의 의자를 원형으로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5-1의 팩토리얼 가지다.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 가지다라고 해서 24가지이다 라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같이 원순열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배우고서 마지막으로 예제 1번과 2번을 풀어보면서 원순열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좀 더 심화시켜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학습지 이쪽에 있는 3번 문제와 심화 문제 2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그것도 역시 자신의 풀이를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선생님이 검토해서 다시 답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원순열이라는 것이 수능에서도 비중이 적고 또 그렇게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순열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경우의 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순열을 잘 이해하고 이 도출하는 과정을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학습지 이쪽에 있는 문제에 대한 풀이 영상이나 아니면 해설지는 나중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참고해 주도록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중복순열이라는 또 새로운 순열을 배울 건데 여러분들 뭐 예습해와도 좋고 아니면 이 원순열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복습해와도 좋습니다. 다음에 중복순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제대로 짚어주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